주식 명작입니다. 오랜만에 제 영상을 찍는데요. 그동안 주식시장이 상당히 랠리를 보였죠. 좀 안정된 상황이라서 굳이 뭐 분석을 하지 않고 가만히 좀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좀 시장의 조정 기간 좀 위험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고요. 뭐 그동안 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더라도 뭐 모든 종목은 다 아니겠지만 적절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제 미국 시장도 좀 단기 과열권으로 들어가고 있고 뭐 애플 주가, 이런 테슬라 주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미국의 시총 상위 종목들도 이제는 저항 구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모습들이 좀 관측이 됐습니다. 이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S&P 500이 연일 올랐죠. 며칠 동안 오르다가 조정에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나스닥의 일봉을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게 3일 상승하고 4일째도 양봉을 마감을 했지만 이제 좀 쉬어갈 때가 됐죠. 여기 흐름상 보시면 양봉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여기도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여기도 하나 둘셋, 뭐 요거 뺀다고 하더라도 3개 이후에는 쉬죠. 여기도 지금 하나 둘셋 4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쉴 때가 됐다. 여기 또 저항선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죠. 121선이 있고 121선을 맞고 내려오는 파동을 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도 주봉을 본다고 하더라도 20주선에 맞고 내려오죠. 지금 20주선을 약간 좀 올라가긴 했지만 여기 120주선이라는 저항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를 맞고 내려오는 쪽으로 흐름이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월봉 같은 경우도 지금 돌아 올라가려고 하지만 상당히 약해요. 이 하락 추세가 지금 언제 끝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월봉상으로 좀 하락하다가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봐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은 뭐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지표들을 한번 볼까요? 원달러 환율이 1305원, 다시 조금 올랐죠. 좀 떨어지는 것 같더니 1300원을 깨고 다시 올라서 1305원. 근데 일시적으로 환율이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상 환율은 떨어지면서 우리 시장이 한 번 정도 올라갈 자리는 남았습니다. 다만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 시장도 잠깐은 쉬지만 한 번 정도의 되반등은 좀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 이후에는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위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가가 좀 떨어졌죠. 유가가 좀 떨어졌고 여기 WTI가 93달러까지 조금 떨어졌죠. 유가가 떨어지니까 경기 침체 국면 가니까 유가는 결국에는 여기서 좀 반등할지라도 100달러를 일시적으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다시 큰 폭으로 하락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중국의 어떤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서 유류 수요가 둔화된다는 그런 뉴스가 있죠. 그러면서 유가가 아래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졌다. 네, 그리고 원자재 시장을 조금 돌아보면 구리, 납, 아연, 니켈, 알루미늄, 합금, 주석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고 있죠. 구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구리가 일부 좀 이제 추세를 찍고 대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경기 침체로 가면 이게 수요 둔화로 이어질 수 있겠죠. 대반등이 나온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 약간의 조정이 나왔죠. 네, 전체적으로 좀 빨간색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좀 파란색이 있는 쪽이 이쪽 경기 방어주, 예, 소비 방어제, 그렇죠. 필수 소비재 같은 것들이죠. 필수 소비재. 이쪽이 좀 양호했고, 그렇죠. 컨슈머 디펜시브라고 해서 필수 소비재, 경기 방어제 이런 쪽이 좀 괜찮았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속에서 나름 반도체주가 조금 양호했습니다. 이게 우리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주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중소형주들 중에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소형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죠. 코스피 지수 자체는 지금 조정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2452 정도 현재 지수를 그리고 있는데 지금 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조정이 거의 없이 올랐죠. 이제 쉬어갈 때가 됐어요. 약간 내려올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이제 반도체 섹터의 미국 반도체 섹터의 상승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아직까지 반도체 섹터에 올라오지 않았던 중소형주들 중에 좀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코스닥 지수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급하게 올랐죠. 거의 쉬지 않고 좀 올라온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딱 보면 이평선이 보이는 변곡 구간에 왔죠. 여기서 좀 쉬어가는 척 하다가 옆으로 행보하다가 한 번 정도 위로 더 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좀 높게 잡으면 855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조금은 보수적으로 바라볼 때가 되지 않았나,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올라갈 자리가 그다지 아주 크진 않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각종 뉴스들이 좀 많은데 이제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정도 인상한다고 하죠. 지금 미국이 먼저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금리 역전이 됐죠. 미국의 금리가 더 높습니다. 그럼 원화가 이제 외국 자금이 이제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되돌려 놓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25포인트 정도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인상을 하겠죠. 그리고 어제 이제 7월 수출입 통계가 이제 잠정 통계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14년 만에 4달 연속 적자라고 합니다. 7월 무역 수지가 46.7억 달러 적자고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속에서 한국 경제가 25년 만에 적자 위기라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부정적이죠. 경기 침체 쪽으로 가는 걸로 보이고, 뭐 전 세계 증시가 지금 약간 이제 둔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경계감 있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가는 이제 떨어지는 추세로 좀 가는 것 같죠. 참은행들 좀 별론 것 같습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죠. 뭐 이게 그런 뉴스는 아니지만 그냥 은행들은 좀 신뢰가 좀 많이 떨어졌죠. 지금 보면 신한금융 투자 아주 별로 이미지가 안 좋아요. 종부세는 줄이고 있고, 참 이게 이 부자들 쪽에 유리한 쪽의 정책을 좀 펴놓고 있죠. 비트코인도 지금 잠깐 쉬고 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불을 뿜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큰 하락을 다시 맞을 수도 있겠죠. 주식시장이랑 현재 아주 연동돼서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을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지금부터는 그 시장이 좀 위험이 감지됐다. 현금화를 좀 해야 되고, 오히려 다른 대체 수단, 이제 앞으로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도 이제 무너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에 대한 대안을 좀 찾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